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약 4년간 보유했던 종목, 리얼티 인컴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잘 샀다고 말하기엔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실패한 투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분명히 저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리얼티 인컴을 매수한 건 2022년 3월 코로나 불장이 끝나갈 무렵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배당주, 월배당하면 많은 분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던 종목이 바로 리얼티 인컴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깊은 분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이유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주식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강했기에 최대한 안전한 종목, 또 선배 파이어족 분들이 선택한 종목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은 그 당시 가장 많은 추천이 있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시작점, 또 리치에게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물론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고 잠깐 좋았던 구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의 매수 타이밍은 거의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내려오는 시기에 계속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얼티 인컴을 팔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 미국 배당주를 시작하며 제가 정해둔 기준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은 기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당 삭감이 발생할 것. 둘째, 배당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질 것. 두 가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기준이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매도하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종목 변경을 고민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리얼티 인컴은 이 두 가지 기준선을 모두 넘지 않았습니다. 앞선 분석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을 찾는 노력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초창기 보유 기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고 배당금 인상폭도 작더라도 물가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종목마다 포트폴리오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변동성이 리얼티 인컴만의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고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현금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라는 말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을 주식 보유액이 점점 커질수록 또 시장이 신고점을 갱신할수록 더욱 공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시장에서 현금 보유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으로는 달러, 그리고 채권이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고민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에게 현금은 그냥 두는 순간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자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고, 채권은 원금 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배당이 낮고 거의 성장성이 없다는 점에서 저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저의 입맛에 맞는 자산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내건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연 5% 내외의 적당한 배당과 크진 않지만 물가를 상회하는 성장,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정확하게 맞았던 종목이 바로 리얼티 인컴이었습니다. 주식이지만 이때 이후로 저에게는 현금 저장소에 가까운 자산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현금은 아니지만 그냥 두면 녹아내리는 현금보다는 낫고 채권보다는 배당이 확실하며 성장주처럼 계좌를 흔들지 않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매번 배당을 올려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리얼티 인컴은 올해도 6번의 배당금이 인상이 있었고 한 번 한 번의 인상폭은 매우 적지만 모아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의 주가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 리얼티 인컴을 현금 포지션으로 활용하는 생각이 저만의 특이한 관점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주가 빠지면서 시장 전체에서 위험자산 회피가 나올 때를 보면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 저렴해지게 되면 또 리얼티 인컴이 빠지고 성장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리얼티 인컴을 현금성 자산의 대체제처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물론 지금까진 저만의 추측이지만 4년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기에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약 4년간 리얼티 인컴을 보유하며 얻은 수익은 주가 기준 약 10%, 배당금 누적 약 20%로 합산하면 총 수익률은 30%, 연환산으로 보면 연 7에서 8% 수준입니다. 앞서 리츠에게 최악의 시기인 고금리 인상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했다는 걸 떠올려 보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꽤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보유하던 물량 중 21주를 매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앞서 현금 저장고처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얼티의 하락보다 훨씬 더 급락했던 QQQ를 매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때까지 적립식 매수가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리얼티 인컴 한 종목의 움직임에 계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QQQ 저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한번 비중을 털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 7에서 8% 수익률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 기준에서는 낮아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특히 24년, 25년은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물 부동산에 월세를 목적으로 한 투자를 해보셨거나 혹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 7에서 8%가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월세를 받는다는 건 유지 보수, 세입자 관리, 공실 리스크, 각종 세금과 행정 처리 등 연 4%대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시대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그냥 리얼티 인컴이나 VNQ를 보라. 관리 스트레스가 없고 공실 걱정도 없고 세입자 리스크도 없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실물 부동산의 역할을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해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으로 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채권의 대안인 현금 포지션, 현실 월세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리얼티 인컴의 역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리얼티 인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격적인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기업은 기업 자체의 이슈보다 금리와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얼틴컴은 최근 몇 년간 유럽 시장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더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실적 발표 숫자가 시장이 딱 예상한 값만큼 성장하고 또 배당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생각해보면 높은 리스크를 가지되 기대를 넘을 수 있는 빅테크 같은 기업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은 리스크를 가지면서 기대값을 잘 준수하는 리얼티인컴과 같은 기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리얼티인컴은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는데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얼티 인컴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기업 문제가 아니라 성장주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장주의 변동성을 견디는 데에는 리얼티 인컴의 배당금이 심리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제가 아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리얼티 인컴을 100%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주를 많이 들고 계실 때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이나 빅테크의 큰 폭의 조정이 오면 언제 리얼티를 팔고 나스닥을 매수할까를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스닥과 빅테크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종목 토론방이 불타오르는 것과 달랐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리얼티 인컴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최근 실적 발표에서 리얼티 인컴의 CEO는 앞으로의 경영 방향을 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공격적 확장보다는 재무 안전성을 챙기고 그동안 해왔던 신규 인수는 선별적으로 하되 금리 환경 변화에 대비한 레버리지를 관리하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성장보다 버티는 시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황인 주식시장과 다르게 경기 불황을 대비하는 듯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이런 경영진을 보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시장 고점에서 불황을 대비하고 저점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리얼티 인컴의 경영 스타일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추구하는 리얼티 인컴이 파이어족에게 완벽한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예상한 대로 움직이기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심리적 안정, 포트폴리오의 균형,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극대화해 줄 순 없지만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리얼티 인컴 하나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증식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안전장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